에 1000명 넘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3프로TV라는 나쁜 채널이 있어요. 그 나쁜 채널에 월요일날 또 나가야 됩니다. 또 녹을 먹고 사는 아, 입장에서 저에게 성실하게 해야죠. 미점명 시대에 그렇죠. 좋아요. 출연료를 주시는 소중한 채널입니다. 저희의 네. 가족과 같은. 네, 그니까요. 저희는 항상 진심입니다. 그럼요. 나도 가고 싶다. 네. 한 2주 전부터인가 좀 전 세계 분위기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어요. 예. 정말 저도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처음 뉴스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제 눈에 처음 들어왔던 거는 딱 이거였습니다. 그 미국에서 한 주에서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수업 들을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유럽 쪽에서 먼저 움직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는 코로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끝났다고 보고 있다. 진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다들 아시죠? 그 7.5% CPI 나오면서 와, 그 출렁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채금리는 2% 넘었고요. 예. 근데 이 출렁한 시장을 버텨낸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 종목들을 쭉 나열해 보자면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 로열 크루즈 라인,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는 여행 관련된 기업들. 이들은 대부분 뭐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오히려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출렁하는 시장에서도 한 1.4% 올랐고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저는 진짜 특이했던 게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델타 에어라인 이런 항공주들이었었거든요. 왜 특이했었냐면 좋아요. 다른 기업들은 뭐 여행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좋다 쳐요. 근데 이제 항공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사업 모델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항공기를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리스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 이런 것들은 금리 상승에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행주가 물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건 알면서도 어제는 제가 가장 특이했던 게 국채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항공주들도 안 빠졌다는 거. 저는 그럼 이게 얘네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자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뭐 둘 다겠죠. 둘 다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와, 여행이 지금 되게 뜨겁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하루 전에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디즈니의 주가가 또 이날도 다른 것들 다 하락하는데 디즈니는 나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한 3%? 아 진짜요? 네. 나 디즈니 있는데. 그래요? 네, 안 보고 있었어요. 와, 이제 다른 기업 히트맵이라는 게 있어요. S&P 500 지수를 전체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거기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죠. 빨간색이 다 하락한 거. 근데 어제는 진짜 피바다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가운데쯤에 초록색 아주 반짝 빛나는 게 디즈니. 근데 뭐 물론 이전에 워낙 많이 빠져 있어. 그렇죠. 근데 디즈니는 여러분들 뭐 디즈니 플러스 OTT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즈니 가장 중요한 게 테마파크죠. 맞아요. 근데 그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디즈니가 또 뭘 갖고 있냐면 호텔, 리조트, 크루즈 선사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는 OTT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경제 정상화 시대에는 테마파크와 호텔, 리조트, 크루즈로 또 경제 정상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양수겸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샀죠. 그렇죠. 그래서 세게 물렸죠.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디즈니가 지난 밤사이에도 모든 것이 다 하락할 때 떠오를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호텔, 리조트, 카지노, 크루즈 이런 쪽이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그 디즈니의 경우에는 디즈니랜드가 그러니까 테마파크 쪽에서의 매출이 작년 대비 더블 났거든요. 좋아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미국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가는 거.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한 20%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20%는 아직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테마파크가 거의 매출 더블 났으니까 아직 갈 길 더 남았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는 제가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발표가 됐어요. 익스피디아도 실적보다 더 핵심은 그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그 전망. 거기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 그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한 거는 오미크론 영향력이 집중 타격을 받았던 그 분기잖아요. 예. 근데 딱 CEO가 이번 실적 보더니 오미크론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심각한데? 이게 이번 실적에서 드러났대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란 병이 안 심각하다는 게 아니고 그쵸. 그에 대한 영향이 기업의 실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향이 미치는 시간도 되게 짧은데 그러면 델타보다 짧아지고 오미크론보다 앞으로 뭐 더 발병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 발병하면 더 짧아지겠네? 이게 되게 좋게 보였던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그 익스피디아도 지금 시간을 걸려서 한 5%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많은 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고 있다고 시각이 확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씩 사례 들어드릴게요. 먼저 유럽부터 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 한 일주일 됐나요? 2주 됐나? 유럽 최초로 모든 코로나의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고요. 혹시 제가 파일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거 안 열어주셨나?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거 하나씩 그냥 그림 하나씩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제가 뉴스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덴마크는 유럽 최초로 모든 코로나의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 그리고 여행객들의 자가격리도 없어. 완전히 풀었고요. 스웨덴은 잠시만요. 네. 여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그렇게 되나? 네. 좀 딴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리고 이 스웨덴 쪽에서도 이거 나중에 뭐 봐도 안 봐도 그만이긴 한데. 이거 준비했으니까. 네. 코로나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2개인가요, 사진? 아니요, 그 뒤에 아주 많아요. 네, 계속 사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워드 파일을 그냥 그 부분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1분 안에 다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에서는 좀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상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냥 스웨덴에서. 그래서 스웨덴도 거의 모든 제한 없애고 코로나 테스트도 받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PCR 검사하잖아요. 이것도 받지 말자. 그리고 수요일부터죠. 그러니까 이미 수요일이 지났으니까 어제부터 이제 스웨덴에서는 바, 레스토랑 이것도 지금까지는 한 11시까지로 영업 제한을 걸어놨었거든요. 그거 다 풀고 그리고 일단 이게 덴마크인가요? 덴마크. 이 뉴스가 이제 덴마크에서 모든 코로나에 대한 그 리스트릭션 제한 조치를 없앴다는 거고 다음 사진이 바로 스웨덴에서는 it's over. 그러니까 아예 끝났다.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가 코로나가 아예 발생 안 해서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얘네도 지금 국가별로 좀 다른데 미국은 사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7일 평균이 8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명까지 내려와서 제한을 푼다고 쳐도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고점 찍는, 그러니까 피크 치고 있는 곳들 되게 많아요. 근데도 얘는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웨덴에서는 대규모 실내 공연장 입장도 그냥 무제한으로 인원 제한 없이 다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스웨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 약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이제 코로나 종식됐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을 보면 미국은 사실 좀 주별로 달라요. 미국은 CDC에서는 아직은 마스크를 좀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별로 이제 단독으로 좀 정책이 달라요. 일단 뉴욕주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하는 거 해제할게. 다만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게 뉴욕주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2월 15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백신 안 맞은 사람들만 실내에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고 병원, 학교에서 고위험 환경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이거 다 걸러내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거의 그냥 좀 풀어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규정은 그렇지만 거의 풀어줬다고 보는 게 맞고, 로드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았다라고 내가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고, 로드 아일랜드도 2월 1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하기로 했고, 이곳은 이제 3월 4일부터는 학교에서도 착용 안 해도 된다. 로드 아일랜드는.
일리노이주도 이번 달 말 정도에는 마스크 착용 해제, 매사추세츠도 이번 달 말부터는 학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뉴저지는 3월 7일부터 모든 학교의 마스크 의무 해제, 예. 이렇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주별로 거의 다 풀어가는 분위기예요. CDC에서는 물론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이제 국가급 CDC에서 풀라 그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정무적 판단으로 할 맞아요.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쵸. CDC는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국가별로의 움직임을 해제 움직임을 보도록 할게요. 지난 2주 동안 세계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국경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국경 제한 없앤다는 거는 여행객 들어오세요, 받을게요. 이거잖아요. 뉴욕 타임즈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예. 국가들이 이 해제를 좀 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 보이는 게 오미크론 때문이면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오미크론 때문에 해제를 하지? 그 해석을 들어보면 예. 오미크론이 발병되기 전에 국경을 열었던 국가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미크론 발병되기 전에 국경을 여전히 닫아놨던 국가들도 있었는데 예. 오미크론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국경을 열든 국경을 닫든 어차피 상황 똑같더라. 야, 이거 진짜 국경 닫는 게 맞아? 이게 답이야? 과연 그게 우리의 어떤 그 뭐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 그거 났을 때 네네. 우리 다들 그러면 최소한 그냥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한 달 정도 했더니 이미 우리나라에 쫙 퍼져 있었죠. 이미 퍼져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경 막는 게 지금은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경제를 생각해서 경제가 도는 것에 기회 비용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기회 효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기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푸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국가가 많다는 게 이제 해석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해석인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가 되게 좀 놀라웠던 게 호주였어요. 호주는 섬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포트리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 요새처럼 정말 완전 철통방으로 했던 그런 국가가 호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호주에 사시는 분이었었는데 다문화 가정이었었대요. 예, 예. 부부가 뭐 한 분은 호주 사람이고 한 분은 다른 국가 사람이고 했는데 원래 두 분이 이제 같이 호주에 살다가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해외 잠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게 국적이 안 돼갖고 못 들어오셨대. 그 정도로 호주는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했던. 가족은 다 호주 사람이고 네. 그냥 그 본인 한 명만 국적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못 들어왔었다. 네, 못 들어왔었대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 사례 아마 유명한 거 보셨을 텐데 그 남자 테니스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아시죠? 그 사건 유명했죠. 이 사건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분도 결국은 호주에서 쫓겨나서 이제 호주 오픈 참석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호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던, 그러니까 국경을 안 열던 그런 국가였었는데 이 호주가 2월 21일부터 백신 맞은 여행자들은 들어오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유를 좀 들어보니까 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저희가 또 이거 저는 안 갔는데 네네. 제가 갔던 건 아니고 네. 아는 형님이 갔다 오셔갖고 네. 보통 영어 배우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배웠다고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네. Don't hit me, boss. Don't hit me, boss. 때리지 마. I'm not your dog. This is my payday. 그거 3개 배웠대요. 그래요? 그리고 왜 영어를 이렇게 못 배웠어요? 그랬더니 네. 야, 저기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저 위에 2개 사과 제외하고 제 밑에 있는 사과 2개 제외하고 그리고 사과를 다 따. 라고 얘기하는 걸 영어로 어떻게 할 거 같냐? 뭐를?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요. 그때 탑 투노, 바텀 투노. 거기서 그러고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일 없이 사과만 따다 왔는데 내가 뭘 영어를 하겠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했던 아주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가 근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사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 워킹 홀리데이의 노동력이 호주 경제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2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타격이 계속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호주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제 2월 21일부터 백신 맞은 여행객들은 입국 허용한다. 이거 백패커들, 이 워킹 홀리데이의 백패커들까지도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정책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호주가 변했으면 엄청난 거죠. 이렇게 국경 통제를 했었던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도 지금 좀 약간 바뀌는 분위기긴 한데 뉴질랜드는 약간 강력해서 호주 시민들만 좀 받는 걸로 바뀌었고. 발리 어떨까요? 발리 좋아하시죠? 발리. 거기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발리. 휴양객들이 자주 찾는 곳. 백신 접종 받은 해외 여행자들에게 이제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객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국가다 보니까 팬데믹 때 계속 경제가 안 돌았잖아요. 근데 이거 언젠가는 좀 이게 경제를 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10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도 발리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5일 격리 조치가 있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발리는 우리가 휴양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휴양하러 예를 들어 한 5일 정도 내가 휴양한다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되게 재미있게 해놓은 게 유명 고급 리조트를 포함해서 66개의 호텔 중에 한 곳에서 격리가 가능하다. 그거 저기 많아요. 저기도. 그래요? 딴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 골프장에 격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골프만 치다 그러니까 호텔 리조트에 격리가 돼서 부득이하게 하루 종일 리조트에서 수영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부득이하게 일주일 동안 골프를 쳐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그 여행 상품으로 해서 좀 요새 좀 팔더라고요. 그래요? 오, 그렇구나. 근데 그게 관광하는 여행지가 있고 휴양하는 여행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발리는 휴양하는 여행지다 보니까 5일간의 격리 조치가 있지만 유명 호텔과 유명 리조트에서 격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휴양 겸 격리로 그냥 여행하고 바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발리의 경제를 돌린다고 완전히 바뀐 거고. 말레이시아도 사실 그 3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에게 문을 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아직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닌데 말레이시아도 높고 필리핀도 3월부터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 지금 2년 만에 격리 없이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150개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필리핀이 딱 이래요. 지금도 확진자가 30만 명으로 하루 30만 명으로 정점이에요. 근데도 그 개방을 결정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죠.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광객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게 거의 한 2주 만에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픈을 하겠다고 이 시점을 제시하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2월 말 3월 초 이쯤이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달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현실화. 그러니까 리오프닝 현실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그 각자 도생 테마주라고.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만 모르나?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그 공식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진 않은데 뭔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그냥 알아서 살라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맞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그냥 권리라는 얘기 같으네. 뭐 걸리면 그냥 집에서 좀 쉬라는 얘기네. 뭐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내가 혼자 이게 하려면 뭐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감기약 처방을 못 받으면은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산소호흡기 회사인 이것도 사연 많죠. 사연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띄워드려야 되는 주식초등학교라는 채널이 있어요. 우리 김성우 주권부장이 저를 맨날 혼내면서 하는 그런 부장이 계신데 거기가 주식초등학교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각자도생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재밌겠네요.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뭐 메가ICS, 메디아나 이런 게 상한가를 갖고 이게 이제 인공호흡기, 뭐 산소 포화도 측정 뭐 이런 거 하는 데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 건강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테마주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이게 처방받지 않는 감기약, 네. 뭐 짜먹는 감기약 해가지고 뭐 콜대원을 제조하는 대원제약, 네네.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비약 그리고 이제 자가진단 키트, 뭐 이런 거 회사들이 주가가 그때 멈춰갔다는 거예요. 네네. 요거를 이제 각자 도생 테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그 포스트 오미크론의 일종의 그 현상 중에 하나죠. 네. 예. 이왕 띄워드릴 거 주식 초등학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고 각자 도생 관련주 더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예. 많이 검색 한번 지금 해보세요. 검색하지 마시고 다 보시고. 다 보시고 이거 다 보시고. 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도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갈 때고 이제 코로나는 실질적인 보건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약간의 악몽과 같아졌다. 그러니까 실질 리스크가 아닌 꿈에서는 뭔가 두렵긴 한데 실질 리스크는 적은 이런 상태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좀 앞으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허버드 의대 교수도 했고요. 예.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정말 빠르게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는 정말 종식됐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진 건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닌데 팬데믹은 종식됐다고 보는 것처럼 세상이 확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건데 제가 지난 12월 18일에 발칙한 경제 라이브에 나왔었어요. 한 달 좀 안 됐네요. 한 달 정도 전쯤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해 매출과 이익 모두 전 섹터에서 그러니까 전 섹터 가운데 올해 매출과 이익 모두 가장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개의 업종을 제가 꼽았었잖아요. 그게 임의 소비재랑 산업재 이 두 가지를 꼽았었고 그리고 그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 게 되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것도 아니라 그럴까봐 이게 자기가 또 캡처해왔어요. 네, 그렇죠. 이 12월 18일에 제가 방송했던 그 방송분 거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고 호텔, 여행, 카지노, 리조트 이런 것들이 임의 소비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12월 18일에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정말 확 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그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서는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이주 앵커로 이어갈까요?